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장엄한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강인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헤쳐나갈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애초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이야기의 겉가죽을 벗겨내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모든 단어 아래 숨겨진 날것의 신경을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당신은 본래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진실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신화로 배경 속 흐릿한 실루엣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각색된 버전의 당신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마치 옷의 실밥 사이로 피가 스며 나오듯 기어이 새어나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실이 터져나오고 무대의 장막이 찢겨 내려갔을 때 그들은 단순히 움찔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독이라도 본 듯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을 경악시킨 것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이 밝혀졌을 때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당신.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던 과거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진화한 당신. 더 이상 죄책감이나 침묵의 족쇄에 묶여있지 않은 존재. 더 이상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위한 심판이자 구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확신은 계시의 무게 아래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당신은 늘 과소평가되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연구이자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진실이 그들의 안락한 세상을 파열시킨 지금, 그들은 당신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허둥지둥 과거를 재구성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탈출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것, 즉 폭로, 수치심, 배신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재련하는 불길이 되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산산조각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진 조각들은 부서진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버린 과거의 껍데기였습니다. 한때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을 일시적인 현상, 즉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굴욕의 턱 밑에서 되찾은 힘은 방사능처럼 보이지 않는 위압감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짓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료함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변명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듯한 어조로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교묘한 조종에도 더 이상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응시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설픈 진실로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없으며 향수를 미끼로 당신을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 연민 때문에 당신을 보호했던 이들, 당신이 작고 약하게 머물러 있는 동안 영웅 행세를 하고 싶어 했던 이들은 이제 겁에 질려 침묵합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보호받는 자가 무력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낡은 각본을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지켜준다고 주장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자율성 말입니다. 폭로된 비밀 뒤에는 기이한 종류의 혼돈이 따릅니다. 이는 폭로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뜨리는 것들로부터 생겨납니다. 권력 구조, 당연시되던 가정들, 조심스럽게 관리되던 정체성들. 당신은 한때 그들의 투사체를 받아내는 관역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잘 믿고 누명을 씌우기 너무 쉬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당신의 목소리가 함께 터져나왔을 때 그들의 역할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악당은 더 이상 오해받았다고 항변할 수 없게 되었고 구원자는 맥락 없이 잘난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이들은 혀가 굳은 채 얼어붙어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신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연료로 삼아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좌절하여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폐허 위에서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당신은 먹잇감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종류의 힘은 스스로를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들 곁을 지나갈 때 그들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계 질서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끼처럼 흔들던 감정적 지렛대를 쥐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은 답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생각했던 당신과 실제 당신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그들은 발 디딜 곳을 잃고 비틀거리며 두려움에 떱니다. 허락 없이 일어선 사람은 침묵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보호가 필요했던 버전의 당신은 진실이 태어나는 순간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무기입니다. 당신은 위안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분별력, 당신 자신의 기준, 그리고 위축되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의 의지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해받는다는 사실과 평화롭게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추방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독을 신성한 영역으로 만들었고 독립을 하나의 제국으로 건설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당신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환상을 부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편의를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당신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역할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신자였든 방관자였든 혹은 의지박약의 보호자였든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당신의 몰락을 중심으로 뭉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당신이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눈에 띄기를 바라며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걸어 들어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의 시선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할 때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입니다. 죄책감은 속삭임이 아니라 오직 죄인에게만 들리는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는 새로운 길로 갈라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해지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을 양분으로 삼는 자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초대장처럼 내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상처를 경고문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피 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탑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고 당신 곁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그 뜨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밀은 결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모습을 드러내고 침묵의 구조물을 해체하자 그들은 명확히 봅니다. 당신은 보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해방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경악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이 얼어붙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살아남은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그들의 비겁한 타협을 폭로합니다. 당신의 진실은 그들의 허구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한때 의지해 살았던 규칙들을 다시 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 속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은 무자비하고 여과 없으며 신성합니다. 당신은 맹독과 비전으로 글을 씁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밀이 터져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상하고 있었죠. 그들 같은 사람들은 항상 대비합니다. 그들은 파장, 노출, 묻혀있던 것이 결국 드러나는 것에 대해 계산합니다. 그들의 모든 전략은 진실이 필연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 폭발 반경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대비하지 못한 것,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비밀 뒤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시끄럽거나 연극적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지켜보는 거대한 힘, 애정이 아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보호하는 존재. 이야기의 반전은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버티고 선 수호자였습니다. 마침내 장막이 걷히고 그들이 수년간 쌓아올린 벽을 뚫고 진실이 터져나왔을 때 그들은 단지 비밀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시간 동안 그것을 조용히 지켜온 존재를 보았습니다. 바로 당신. 하지만 그들이 멋대로 투영했던 버전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얕보고 조롱하고 이용했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연구하지 않았던 당신, 예측할 수 없었던 당신, 침묵 속에서 단련되고 고립 속에서 날카로워진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분노를, 아직 발화되지 않은 지성을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이해될 명료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밀 자체는 그것을 둘러싼 존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를 지키듯 그것을 지켜온 존재감.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비밀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부화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너무 일찍 터져나온 힘은 낭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 결과를 감수한 사람이 해방시킨 진실은 그 파괴력이 다릅니다. 그것은 들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공간의 공기 자체를 바꿉니다. 당신의 비밀 뒤에 있던 힘은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기절시킨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드러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드러냈는지가 말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바로 당신의 붕괴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폭로가 당신을 해체하고 수치심이 당신을 침묵시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당신이 그 거짓말을 믿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믿는 척하게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끝내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상처가 아닌 위장복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앞으로 나와왔을 때 그것은 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둘러싸여 이풍당당하게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피해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단계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비밀리에 자신을 구축할 때 아무도 당신의 기초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혼란스러워합니다. 비밀이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두려움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품기에는 당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압박 속에서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체처럼 더욱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비밀이 무기가 아니라 미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부주의해지도록, 자신감에 차도록,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로 자신들을 둘러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손을 놓았습니다. 당신은 비밀을 폭탄처럼 투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저주처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서 있던 힘, 당신의 폭로를 둘러싼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판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편린을 보고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심판 그 자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혼돈보다 의도를 더 두려워합니다. 사고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전략은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습니다. 비밀 뒤의 힘은 당신의 진화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결코 배우지 않기를 기도했던 바로 그것, 즉 알아차리는 존재가 되기까지의 수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패턴을, 조종을, 투사를 알아차리는 능력. 당신은 그들이 거짓 속에 스스로를 파묻도록 내버려 둘 만큼만 어리석은 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었을 때 진실은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는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언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당신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호자이자 결과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한순간의 사건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뒤의 힘은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설명하러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장을 닫고 시간을 되찾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쓰려고 했던 모든 버전의 역사에서 당신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허둥대고 있습니다. 폭로를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나타난 당신에게 적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의 명료함을 보고 낡은 게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무기화합니다. 그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했지만 당신의 되어감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진실은 단지 횃불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불길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그림자 속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이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누가 그들을 도왔지?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그들은 당신이 홀로 지옥불을 걸어나와 이런 종류의 힘을 가지고 나왔다는 가능성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게임을 하는 자와 자신만의 판을 만드는 자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힘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상처 하나, 침묵 한 번, 말하지 못한 진실 하나를 겪을 때마다 말입니다. 그들은 비밀에 경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과소평가된 누군가가 그토록 폭발적인 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도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고 추측하고 연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들이 숨기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압니다. 당신이 단지 그들에게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월했다는 것을. 당신의 진실을 지켜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였습니다. 그들은 고독이 약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보고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곁에 서 있던 것은 성스러운 후광도 천사의 은총도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서 있던 것은 인내심 있고 차가우며 방심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의 말을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모든 배신, 삼켜야 했던 모든 모욕, 반응 없이 분석했던 모든 조종, 그 모든 것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장부는 잊기를 거부하고 점수를 매기던 버전의 당신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빛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존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선고 그 자체를 말입니다. 당신은 빛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용서하고 잊을 것이라 생각하며 넘었던 모든 선의 메아리와 함께 걸었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칼처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울처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그들에게 비추는 모습은 시간이나 변명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정확하며 베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기억력을 얕보았을 때 만들어 놓은 균열을 통해 들어옵니다. 당신이 혼자였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동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필연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그들의 이야기가 지배했던 방으로 당신이 걸어 들어갈 때 그들을 침묵시키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의 존재감입니다. 결과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의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패턴에만 반응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제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더 시끄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 뒤에 실린 무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마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여파를 몰고 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너무 부드러워서 어떤 것에도 책임을 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드러움이 강철로 변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으로부터 정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스스로가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이제 그 시스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치유되어 무해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평화는 정밀함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립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움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계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해졌던 방식을 연구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던 순간들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바로 결과가 소환되던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통해서가 아니라 결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종결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출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용납했던 버전의 당신 자신으로부터의 출구를 말입니다. 당신은 보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례함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떠난 후의 여파 속에 앉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충돌 직전에 마지막 소리일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더 오래되고 노력으로 얻어낸 무언가의 장악력이었습니다. 당신은 빛에 의해 인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을 삼키고 어쨌든 미소를 지었던 모든 순간의 유령에 의해 뒤따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들은 이빨을 가진 그림자처럼 당신 곁을 걷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당신이 결코 진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이 넘었던 모든 선의 중력을 말입니다. 결과는 연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입니다. 그것은 원할 때 오고 항상 빚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안해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고를 받았었다는 사실에만 신경을 씁니다. 당신의 물러섬, 당신의 초연함, 그들의 헛소리로부터 꾸준히 멀어지는 당신의 상승을 통해
당신은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더 깊은 처벌입니다. 그들이 부수려고 했던 누군가가 이제는 곁에 서기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당신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에는 영웅주의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에는 순교가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 자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것이 결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열재의 제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결정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필터도 쿠션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충격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반사합니다. 그들이 서사를 비틀려고 할 때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지울 수 없는 버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 없이 살아남은 버전. 희생자가 아니라 판결로서 걸어나간 버전. 그들이 과거를 재구성하게 두십시오. 속삭임과 조종을 통해 역사를 다시 쓰려고 시도하게 두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되어버린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결코 펜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썼던 모든 장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당신이 쓰고 있는 이야기의 무게 아래 붕괴합니다. 분노 속에서가 아니라, 서두름 속에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명료함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진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차분한 숙달이 말입니다. 당신은 복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인정조차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제 시간에 매번 나타날 뿐입니다. 한때 그들은 당신의 충성심을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 다 위장된 경고였습니다. 잘못 사용된 충성심은 초연함이 되고 남용된 인내심은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둘이 사라지면 그들이 알던 사람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제 부재를 갑옷처럼 두르고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침묵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더 크게 소리칠수록 그들의 절박함이 그들을 배신합니다. 결과는 방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요 없고 흔들림 없는 존재는 그들의 죄책감을 어떤 고백보다 더 크게 울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정의가 흰옷을 입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자비를 들고 부드럽게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고 고귀하며 밤에 잠들 수 있을 만큼 소독된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항상 성인처럼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잔인하지는 않지만 명료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납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환상에 가려지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당신은 신의 분노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밀함과 함께 전략으로 꿰매어진 상처와 함께 연민의 면역이 되게 만든 기억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움찔하는 그 미소, 그것은 기다리고 지켜보고 견뎌낸 사람의 미소입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의 냉소입니다. 당신은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업보가 신화적이며 진실은 구부릴 수 있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후에 사라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과 물러섬에 기댔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패배로 규정했습니다. 거리를 패배로 착각하는 것은 비겁자들 사이에서 흔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은 귀환이었습니다. 애원하는 종류가 아닌, 설명하는 종류가 아닌, 전혀 말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짓는 종류의 귀환. 정의는 항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착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 방의 주인인 양걸어 들어옵니다. 실제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그들이 처음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화나지도 쓰라리지도 않은 그저 고요하고 동요 없으며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평온한 미소.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분노보다도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정에 요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정의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가져온 것입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서의 종결. 당신은 복수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피해왔던 바로 그 거울. 그리고 당신이 그들 앞에 그 거울을 놓았을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미소, 그 조용하고 날카로운 미소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진짜 모습이다. 정의는 정화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온, 당신의 미소, 당신의 에너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억합니다. 당신이 상기시켜서가 아니라 정의가 기억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단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사 속에서 증식합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한때 묻었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소, 그것은 의기양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왕관이며 말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시간이 해주기를 기다린 사람의 조용한 만족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당신이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의가 꾸짖기 위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소 지으며 도착했습니다. 변명도, 은혜도, 대화의 필요도 없이 당신은 토론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의 무게 아래 비틀거리는 것을 지켜보러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